제가 읽고 있는 신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굳이 종이 신문을 읽는 이유는요, 저만의 작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싸움이 뭐냐면 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종이 신문을 잘못 읽으면 안 읽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그림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신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직접 제가 읽고 있는 신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한 일주일에서 열흘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요즘 신문 읽는 사람 정말 없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저처럼 이렇게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읽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느 순간 구독하던 종이 신문을 끊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뜨니까. 근데 종이 신문은 그 다음날이 돼서야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종이 신문 읽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또 제가 왜 종이 신문을 굳이 읽게 됐는지 저만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종이 신문을 읽는 이유는요, 저만의 작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싸움이 뭐냐면 알고리즘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볼 때 그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뉴스는요, 내가 그 분야의 뉴스들을 그동안 많이 클릭해 왔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네? 그러면 이쪽 뉴스를 많이 내보내야겠다. 그래야 이 공간에 많이 머물 테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분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알고리즘이 내보내는 그 세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건 맞는데 나는 다른 분야 뉴스도 볼 의향이 있어. 하지만 알고리즘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편향된 어떻게 보면 정치 색깔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만약에 왼쪽에 치우쳐진 콘텐츠를 몇 번 클릭해봤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계속 이쪽에 편향된 뉴스를 내보낼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른쪽에 편향된 뉴스 콘텐츠를 몇 번 봤다. 그러면은 계속 이쪽에 치우쳐진 뉴스 콘텐츠가 내 피드에 뜰 거예요. 그러면 이쪽인 사람은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이쪽인 사람은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결국에는 정치관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알고리즘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에 좀먹히지 않겠다. 나는 알고리즘과 싸우겠다. 가급적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려고 하지 않고 종이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 이유예요. 종이신문은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종이신문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종이신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똑똑하게 종이신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새로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만 만나면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 가다가 달리기 모임을 나가거나 와인 모임을 나가거나 그런 취미의 모임을 나가게 되면 와,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딱 만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로켓 발사체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거나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되게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문이나 어딘가에서 그쪽 일을 한 번이라도 스치듯이라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다면 내가 아는 거를 하나 톡 던지게 되면 그때 대화의 물꼬가 확 터질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유전자 지도도 훨씬 수월하게 완성하고 신약 개발 속도도 빨라졌다면서요. 아, 이번에 그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둔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운 걸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뭐 발사 직전에 중단했다던데? 뭐 이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헤어 스타일링 일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와, 요즘에 K-뷰티가 화장품을 넘어서 헤어 제품으로 또 유행이 옮겨가고 있다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분을 만났어요. 아, 요즘 그 브랜드에서 출시한 이 제품이 힙하다면서요? 라고 뉴스에서 본 그 기사의 실마리를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툭 한번 던질 소재가 생긴다는 거. 그게 저는 종이신문을 꾸준히 읽었을 때 너무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되든 신문에서 본 무의식 속에 뿌려져 있는 그 싹을 수확해서 그 사람과 더 흥미진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앙골라라는 국가에서 온 분을 만났다고 쳐요. 요즘 뭐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의사가 앙골라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외과 수술을 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앙골라 국민도 모르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아무런 대화를 못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고 그 관심을 이렇게 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대화가 확 꼽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호주가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 호주에 있는 그런 천연 자원들, 광물들이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총리도 호주와 더 친해지려고 뭐 협약을 맺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호주 분을 만났을 때 캥거루 얘기, 코알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호주의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이 사람 좀 다르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적인 대화 한 스푼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종이신문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가 쌓고 있는 지식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고급스럽게 필터링한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저는 종이신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은 활자와 친해지는 연습을 할 때 정말 최적의 방법이에요. 아직 책 읽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신문이라는 게 매일매일 읽는 작은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해진 양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그러면 종이신문부터 입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보통 책을 읽을 때 속독을 하진 않거든요. 책을 읽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속독을 연습하기에는 신문이 딱이에요. 왜냐면 속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읽지 않으면 이 신문 전체를 읽는데 거의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런 스킬을 스키밍 앤 스캐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제목 그리고 소제목 첫 문단만 읽고 나서 전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문해력 또는 기본적인 속독 스킬을 연습할 때 신문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좀 빠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소화하는 능력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옛날에는 저도 신문을 읽는데 1시간 넘게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맨 첫 장부터 마지막 그 칼럼이 있는 장까지 읽는데 한 30-4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습관을 키우기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종이신문을 읽는 이유는 돈을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낸다는 거 그거 되게 큰 의미거든요. 우리가 굳이 헬스장을 등록해서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뛰어도 되는데, 또는 집에 뭐 아령 몇 개 놓고 운동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고 헬스장을 갈까요? 내가 이만큼 돈을 냈다는 건 그게 아까워서라도 가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신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문도 제가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고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평소 관심 없었던 기사도 읽게 돼요, 저는. 뭐 이 기사 한 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날짜가 지난 신문도 읽거든요. 저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신문은 그날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평소 바쁘고 정신 없을 때는 한 4일치를 쌓아놓고 한꺼번에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신문에는 하루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기사들도 있지만, 일주일 뒤에 읽어도 한 달 뒤에 읽어도 가치가 있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한 신문은 금요일에 문화예술 칼럼이 아예 따로 코너로 나와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 코너에 요즘 하고 있는 전시, 우리나라 전시도 나오고, 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도 나오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우리나라 뭐 김환기 화백 또는 이배 작가, 그런 문화예술인에 대한 칼럼들도 소개가 돼 있고, 전 가구는 잘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가구 박람회에 관련된 기사도 실리게 되고, 또 요즘 새로 나온 영화인데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큰 관심은 끌지 못하지만 정말 볼만한 영화가 소개되기도 하고,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클래식 공연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런 기사들은 며칠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읽어도 되는 기사들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요즘 나온 신간을 소개하는 또 코너가 있어요. 요즘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지? 물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그 순위를 봐도 되지만, 이 칼럼들에는 순위에는 올라가 있지 못하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 소개가 돼요. 예를 들면 뭐 팀 버너스리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www. 그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한 사람이 직접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소개가 돼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 순위에는 올라오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어떤 특허도 내지 않고 이 www라는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를 했거든요. 진짜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그런 분이 쓴 책을 소개하는 그 기사를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 중에 그 기사들에서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된 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기사들은 저도 신문 보면서 잘 안 읽어요. 대표적으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더라고요. 이날은 이런 말을 했다가 저날은 저런 말을 했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어요. 아, 요즘 관세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다음 날에는 또 약간 방향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뒤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읽은 거랑 180도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읽은 이 기사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뀔 기사들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많이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대신 조금 더 큰 흐름을 짚어내는 기사들에 집중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좀 바쁜 주간에는 몰아서 봐도 된다. 신문을 꼭 그날 다 읽고 소화할 필요는 없다. 가끔씩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 신문을 저는 읽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전 재밌어요. 일주일 전에 종이신문을 보고 있는 거 저만의 좀 특이한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 그리고 신문을 보다가 옛날 사람들 스크랩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스크랩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좋았던 기사들을 잘라서 모아두고 있어요. 전 진짜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죠. 대부분 문화예술 쪽 기사가 많은데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노 컬렉션 건축과 전시에 관련된 내용이고 미술관에 있는 레스토랑이 소개되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악 들으러 가기 좋은 공간이 소개되어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음악 감상실 이런 데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파주에 있는 콩츠노 콘크리트 옛날에 하트 시그널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공간도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 공간들 소개된 거 이런 거를 모아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창률 화백에 대한 내용이어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화백, 김창렬 화백, 박서보 화백, 이우환 화백 이분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었대요. 그 편지의 내용도 살짝 소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의 우정이 너무 보기 좋아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 여러분들 아프리카 하면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기사를 보면 요즘 아프리카에서는 원조 대신에 투자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몰랐던 소식이었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스크랩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나치 전범 재판을 다룬 그런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도 언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 사실 관심도 없었던 분야도 한 번쯤 읽어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잖아요. 전 세계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어떤 물리적인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터넷 정보들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전깃줄일까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거는 전 세계 통신의 99%는 바닷속으로 이동을 한대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터넷 트래픽이 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 만약에 네이버 뉴스에 떴다면 클릭해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은 그 해저 케이블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결국에 그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꽉 잡고 있어야 사람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감시체계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종이신문에는 이런 게 다 다뤄진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AI 시대에 떠오른 해저 데이터 동맥, 미국, 중국 바닷속 경쟁 치열. 우리는 뭔가 지상전,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거는 파리에는 공동묘지가 또 관광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오스카 와일드 아니면 보부아르, 사르트르 이런 유명한 문인들이 묘지에 이렇게 잠들어 계신데 이런 분들의 묘비명을 보는 게 우린 좀 이상하잖아요. 공동묘지를 놀러 간다고? 파리에서는 묘지조차 예술적으로 승화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파리 여행 가면 한 번쯤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런 문장 너무 잘 쓴 것 같지 않나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산자들의 산책로로.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뭔가 종이신문을 예찬하는 것 같지만,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종이신문은 정말 비판적인 읽기가 중요한 장르예요. 종이신문을 잘못 읽으면 안 읽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들도 특정 프레임에서 그 기사를 바라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생각이 다르듯이 신문도 신문사마다 기자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신문에서는 이 이슈를 정말 나쁘게 바라볼 거고 어떤 신문에서는 이 이슈를 정말 고무적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사 배치 이 순서를 고려할 때도 거기서부터 이미 주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이슈를 제일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기사로 배치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주관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걸 읽어내려고 해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일면 첫 번째 기사로 실었다는 거는 이 신문사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그 이슈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신문사가 이걸 중요하다고 바라봤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욕하기도 하잖아요.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럼 저한테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가 B의 욕을 저한테 엄청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럼 B가 나쁜가 보다, B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드니까 A가 B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A가 B를 싫어하는구나. 되게 싫어하는구나. B가 나쁜 애가 아니라 B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왜 싫어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싫어할까? 둘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네. 근데 그게 B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 라고 이제는 좀 스스로 성숙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문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 신문사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기사가 특정 개인, 특정 단체, 특정 기업, 특정 이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잘못했네, 이 기업 잘못했네, 이 정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신문사가 이 정부를 싫어하는구나, 이 신문사가 이 개인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성향을 가진 여러 신문을 함께 보면은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한 신문사 신문 제대로 소화하기도 힘든데 바쁜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 여러 매체를 다 구독하고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매체를 하나 골라서 읽더라도 절대 그 신문사의 논조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미워하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방법은 특정 신문사를 일정 기간 동안 구독하다가 또 다른 성향의 신문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성향을 가진 신문사를 이렇게 퐁당퐁당 균형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신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내가 읽고 있는 이 기사가 브랜디드 콘텐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이 대기업에서 이걸 출시했는데 이게 요즘 반응이 뜨겁다. 또는 요즘 새로 어디가 개관을 했는데 이런 특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팩트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브랜디드 콘텐츠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100% 가려내기는 어렵죠. 정말 사심 없이 요즘 여기가 유행이라고 해서 취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성 때문에 이거를 소개를 해주신 건지 100% 우리가 가려낼 수는 없지만 늘 머릿속에 이게 팩트 그대로가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일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읽는 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는, 신문 기사를 볼 때는 늘 기자분들이 관계성 때문에 특정 기관,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는, 홍보해주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미디어가, 신문 매체가 이 여론을 몰아가는 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또는 슈퍼 리치인 개인이 아예 그 미디어를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개인 돈으로 워싱턴 포스트를 매입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라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서 이름을 X라고 바꿨죠. 이렇게 대기업이나 돈이 많은 개인이 미디어를 사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 미디어가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읽고 있는 이 신문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거든요. 모 대기업 계열사가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뭐 S사, L사 이런 대기업들이 또 지분을 10몇 프로씩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사를 쓸 때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는 어렵겠죠. 물론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쓸 거는 쓴다 라고 생각하는 기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신문사에서 특정 기업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많이 실리길래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그런 관계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인터넷 기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고 다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분명 지분으로든 투자액으로든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워런 버핏도 뉴욕타임즈에 돈을 상당히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돈으로 얽히게 된다면 그 기사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인지를 하고 기사를 보게 된다면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신문 읽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는 이유,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될 점들을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이 신문을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클러치처럼 끼고 다니면 어때요? 좀 멋있지 않나요? 어때요? 멀리서 보면 진짜 클러치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고 남들이 좀 관심 안 두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종이신문 읽기도 요즘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제가 애정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종이신문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촬영 또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